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 토요일 점심때가 다 돼가네요. 제가 오늘 아침에 번개치기로 인터뷰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반찬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에어마켓 한인마켓에 잠깐 장 보러 왔다가 조금 전에 있었던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아시다시피 제가 동영상 활동을 많이 해요. 주로 돈 버는 일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인데요. 사역으로 많이 해요.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든 제가 오픈되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세상에서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 모두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림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접하고 이 세상에 찾을 수 없는 영원한 나라 유토피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기 원하는 하나님 뜻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일종의 상업적인 동영상 촬영할 기회가 주어져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어학원, 이게 그리 크진 않아요. 아주 작은 데인데, 근데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작은 장소에서도 뭐라고 할까, 사업이 진행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있는 어학원의 주인은 브라질 사람이에요. 남미 사람이죠. 그러니까 좀 나이가 많고, 그런데 와이프랑 같이 일을 해요. 남자는 비즈니스 하던 사람이고, 여자분은 그 스페니시 강사로 일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적절한 파트너죠. 같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좀 잘 돼가지고 브랜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분점 같은 거. 그래가지고 자기들보다 좀 더 작은 규모의 어학원을 차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겨울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그곳에서 처음 송년회를 가졌는데,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궁금해서 그 직원들도 만날 겸. 그러니까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작은데 그 클래스 이렇게 교실이 얼마 안 되니까 시간을 나누어서 장소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비즈니스보다 투자비가 많이 들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이렇게 자기가 직접 안 가르쳐도 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재능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커미션을 나누고 뭐 그런 겁니다. 일종의 아이디어 상품이죠. 그 대신에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같은 일이기 때문에 시간에 그러니까 맞춰서 일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일에 조금 익숙하지만, 근데 이렇게 비즈니스를 한다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내 스케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스케줄도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람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되고, 굉장히 민첩해야 되고, 또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고, 또 죄도 많이 지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느긋할 때는 괜찮은데 막 급한 일 생기면 굉장히 인내심도 잃어버리고, 또 뭐라고 할까, 당장에 급한 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급해지고, 또 말의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욕심을 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일은 돈을 잘 벌지 몰라도 그 대신에 정신 건강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건강, 심적인 평안, 이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길게 바라보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몸이 병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이렇게 죄를 짓다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며 살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 나의 자존감, 나의 양심 이를 팔아야 되는 그런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여러분. 단지 물질을 위해서. 물질은 이따가도 없고 잠시 잠깐이잖아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작은 것 때문에. 어쨌거나,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 송년회 갔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제 명함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명함이 제 사진과 동영상에 관한 거였지만, 제가 그거를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든 것은 제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기 위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업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런 재능과 기회를 하나님 뜻대로 쓰고 싶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축복,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기 원해서 제가 쓰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보니까 믿지 않는 분들 중에는 제 동영상을 보고 조금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나눴어요. 또 직장이고 하니까 그런 거 싫어하는 상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종의 저의 삶을, 개인적인 삶을 좀 들여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때 나눴을 때 저의 사장님이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좀 동영상을 좀 찍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학원에. 그래서 아주 실비로 제가 동영상 하나 찍어드렸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욕심 있잖아요. 사업을 번성해 가고 싶은. 그래서 자기로 인해서 생긴 브랜치 오피스를 그들을 프로모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 사람은 이미 만들었고 또 한 사람은 관심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프랜차이즈 리더를 만들고 싶다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과 연결돼서 가서 찍어오라는 거예요. 역시 실비로 저희가 그 비용 감당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브랜치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안 들잖아요. 그럼 그냥 찍으면 되는 거예요. 스케줄 맞춰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를 사장님이 굉장히 막 조급한 마음으로 막 저한테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쪼은다고 하나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달 초에부터 좀 컨디션이 안 좋았잖아요. 몸살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속 안 좋은 상태여서 이거 영상 작업하려면 그냥 카메라 하나 들고 가서 막 찍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카메라뿐이 아니라 조명도 가져가야 되고 마이크도 가져가야 되고 그 카메라 삼각대 뭐 여러 가지 이걸 장비를 다 들고 가자면 가방이 한 3개나 됩니다. 근데 이거를 들고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왜 여러분들 무대에서 연극을 하면 앞에 연기하는 사람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숨어서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대 뒤에. 좀 그 연기 무대에 오르기 전에, 커튼 올라가기 전에 조명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과정이 다 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당연하죠. 그 제가, 이 두 사람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정하는데, 그러니까 하도 저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한 주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워낙 저를 쪼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때로는 뭐라고 할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 다 그렇죠.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태가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형편이 좋은지 안 좋은지 생각 안 해요. 저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촬영하는데 내가 계속 기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 주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도 자기는 막 빨리 일사 처리하고 싶으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제가, 뭐 어쩔 수 없구나.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인간이 왜 저렇게 자기 중심적일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맞춰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제 컨디션을 둘째치고 일단은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취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사장님의 프로젝트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막 자원적으로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중간에서 입장인 저로서는 이 사람들이랑 컨택을 하는데 스케줄링을 해야 되잖아요. 제 스케줄도 있고 자기들도 스케줄도 있으니까 서로 맞춰야 되는데 그런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화통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제가 그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될 어떤 상황도 있고 저쪽 사람들의 상황도 제가 잘 모르니까 원래 동영상을 찍으려면 사람들이 사진사들은 보통 그 촬영하는 곳에 미리 갑니다. 하루 전날 아니면 몇 시간 전에 가서 동향을 살펴야 돼요. 가서 어디에서 조명을 받을 것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조명을 가져가든 아니면 자연 조명을 받든 또 어디에다 물건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변수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식 같은 경우에 그냥 결혼식 한 시간에 딱 나타나서 찍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가서 막 다른 사람보다 일찍 가서 이거를 셋업을 해야 돼요. 조명 설치하고 막 셋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과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일단은 그들의 사무실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가봐야 됐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자기들이 친절하게 2층에 있다, 어디에 있다, 뭐 이야기해 주면 좋잖아요. 그 안에 좀 어둡다, 밝다, 뭐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그런데 이런 친절한 아주 작은 배려에 대해서 너무나 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통화를 해야 되는데, 통화를 해야 대화를 되는데, 이거 문자로 하려면은 좀 힘들잖아요. 말로 하기보다 문자로 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문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자 하려면 또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람이 참 거리감을 느낍니다. 이게 작은 거지만, 그러니까 서로에게 편리를 주면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나중에 자기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런데 전혀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협력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메일로 이렇게, 의사소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하려면은 집에 가서 컴퓨터를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전화기상에서 이메일 가끔 볼 수 있어요. 근데 제 전화기는 통신사가 좀 후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체 이메일이 안 들어와요. 어떨 때는 이메일이 늦게 들어와요. 또 전체가 들어온 게 아니라 몇몇 가지밖에 안 들어와요. 그렇다 보니까 전화기상으로서는 이메일을 완전히 이렇게 확인할 수 없어요. 집에 가서 컴퓨터를 열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는 시간이 쉽지가 않잖아요. 전화상으로는 쉬운데
그러니까 자기가 전화번호를 준다거나 저한테 그러면 문자로 오히려 하는 게 말보다는 좀 느리지만 그래도 이메일보다는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계속 안 주더라고요. 안 주고 이메일로 이게 편해 나오고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도 안 하려고 하지. 저한테도 이렇게 자기네들의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으면서 또 제가 필요한, 제가 자기들한테 전달해야 될 인포메이션 있잖아요. 어떤 옷을 입고 오세요. 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돼야 일이 쉬운데 그거를 전화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서 이메일로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거를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 그 설명을 글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길단한 이메일을 제가 보내줬어야 했어요. 저한테 그런 부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찮은 일이에요. 제가 길게 설명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생각하고 있냐면 아니란 말이에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또 마음이 막 여러 가지 흩어져 있잖아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지나가면. 아니나 다를까나 잊어버렸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가기 전에 한 30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야 됩니다. 제가 먼저 가서 셋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까먹고 또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했었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특히나 정말 너무 비협조적이었는데 제가 작업해야 될 게 2분짜리 동영상이었어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저의 입장에서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또 상대편에서 고작 2분짜리지만 이게 실수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분명히 이거 적어도 2시간 정도 걸립니다. 2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적어도 1시간 반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네가 실수 안 할 때 이야기야. 이거는 실수 안 하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쫙 해나갈 때 그 정도 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 말은. 그게 제가 필요한 시간 한 30분 정도 카메라하고 장비를 셋업한 시간은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면 그 정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15초, 30초짜리 커머셜 상업 광고 있지 않습니까? 선전하는 거. 그거 하는데도 하루가 걸리는 경우 있어요. 우리는 잠깐 보지만, 그게는 전체 작업뿐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편집 과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도 굉장히 시간이 드는 거예요. 길게 찍었을 거예요. 그걸 또 하나하나 막 잘라가는데, 그것도 시간 엄청 걸립니다. 그런 디테일한 작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엔 2분짜리니까 얼마나 걸리겠냐 이거겠죠. 근데 제가 이거 해본 적 있으세요? 하니까 없대요.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실수 안 하면은 뭐 1시간에 끝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한다. 많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길어질 수 있으니까 짧게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연습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조금 더워서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제 집이랑 좀 멀었어요. 그 학원이 그 사람 집에서도 멀고 제 집에서도 멀었어요. 제가 되도록이면 이렇게 제가 그쪽 방향을 가는 어떤 볼일이 있을 때 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맞춰주더라고요. 그까지 좋다 이거죠. 자기가 원하는 날짜를 딱 정하는데 딱 해놓고 또 바꾸고 그러더니 토요일날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토요일 몇 시가냐 저보고 오후에 오래 놓고는 좀 이따가 또 바꾸더니 한 12시 넘어서 오라. 점심때 어정쩡한 시간에 오라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가서 찍을 때 이 사람 개인적 인터뷰뿐 아니라 그 사람 학원 내부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과정을 찍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평범하고 재미없는 동영상이 되니까 뭔가 이 2분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의 학원을 들여다 보여주는 그런 정보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과 하는 그 작업하는 시간하고 또 당신의 클래스가 또 그 들쑥날쑥하니까 수업 시간 내가 들어갈 수 있어 찍을 수 있는 수업 시간 가능한 시간 알려달라. 제 쪽에서 필요한 인포메이션 계속 안 줬다 그랬잖아요. 주지도 않고 굉장히 짧게 막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리더 역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입장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시키는 대로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제가 무슨 기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카메라로 찍어야 돼요. 제가 감독 역할이고 영화를 찍는다면 자기가 연기자란 말이에요. 연기자가 감독 보고 이리저리 찍으세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카메라를 통해서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비칠지도 모르잖아요. 감독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연기자가 감독 보고 이렇게 찍어요 저렇게 찍어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거고 엉망진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한테 어떻게 찍으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어요. 전화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계속 이메일로 주고받다가 그럼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 해줘요. 그럼 제가 촬영하는 날까지 완전히 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제가 어느 날 날짜 가까워지니까 그 시간 내가 시간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9시 15분에 오라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굉장히 일찍 출발해야 되거든요. 게다가 30분 정도 제가 먼저 가서 셋업해야 된다 했잖아요. 좀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30분 좀 늦게 만나자. 그러니까 안 된다고 딱 시간을 딱 정해준 거예요. 어떻게 정해주냐면 계속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멀리까지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자기의 비즈니스 하는 곳이잖아요. 자기 집에서 찍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건 자기 비즈니스에 관한 건데 좀 너무 자기는 가기 싫다 너무 멀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그 멀리 가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너무나 비협조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억지로 제가 이렇게 일을 해 나가려 하니까 솔직히 좀 제 마음에도 불만이 딱 생겼어요. 근데 하는 말이 자기가 수업을 직접 하는데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하고 또 11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날, 주중도 아닌 토요일 날, 이렇게 제가 계속 저는 이 사람의 입장을 봐주고 제가 따라가 준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불평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찍 와요. 그러는 거예요. 9시 15분에 와요. 그런 거예요. 그럼 저한테 10시부터 자기 수업 들어가니까 45분을 주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적어도 1시간 반은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는 뭐 실수를 안 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한테 45분 딱 정해진 제한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촬영을 끝내지 못했다. 그러면 저는 자기가 2시간 수업 끝낼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주말에. 그 날짜를 벌써 잡혔어요. 그러니까 주말이니까, 여러분, 주말에 뭐 합니까? 다른 계획들 잡지 않습니까?
주말이 귀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미리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주로 제가 영상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미리 누구랑 약속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캔슬이 나버리면 그날 뻥 뛰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사람 또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비록 돈 버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시간이 시간 얼마나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돈보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맥값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뭐 제가 이 사람 때문에 시간을 딱 그날 주말에 딱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몰고 그래서 미리 전날에 장비를 막 준비를 했어요. 막 챙기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생각하고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었죠. 늦으면 안 되니까 또 멀고 이러니까 길을 잃으면 또 안 되니까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또 뭐 좀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그 사람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리 제가 적어도 30분 이렇게 가서 셋업 해야 되니까 그거 일찍 좀 문 좀 열어주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럼 미리 말을 했으니까 알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꾸 말하면 또 삐질 것 같아서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냐 이러는 거. 왜냐하면 계속해서 불평한 사람이었으니까 계속 내가 그것까지 가야 되냐 그런 식으로 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바꾸다가 이제 9시 5분 토요일날 하자. 그래 좋다 이렇게 했어요. 저도 빨리 끝내고 싶었고 계속 막 스케줄 때문에 막 질질 끌고 싶지도 않았고 좀 이게 유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그랬는데 지난밤에 어젯밤에 하루 전날 밤 더 늦은 밤에 저한테 그때서야 이게 제가 촬영하는 날짜에 가까우니까 저한테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문자가 갑자기 온 거예요. 한밤중에 어젯밤에 전날 밤에 문자 와가지고 우리 다시 스케줄 잡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준비 안 됐어 이러는 거예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밤에는 제가 응답을 안 했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전날 이렇게 확 바꿔버리면 됩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다음 주날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저희 아이들을 만나러 가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러 가는 귀중한 시간이에요. 제가 분명히 그 전에 이게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기 때문에 마지막 토요일은 안 됩니다. 그때는 내가 애들하고 만남이 있어서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미리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날이 좋다 해서 제가 정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지켜야죠. 막 천지개벽이 안 일어나는 이상. 그런데 그러니까 보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나 준비 안 됐어 이러면서 바꾸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됩니다. 제가 애들하고 만남이 미리 있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바라고 이렇게 당신도 그러지 않느냐. 식구들과의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해는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한테 오해하지 않고는 제가 그러고 아침 일찍 옮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결과적으로는 45분을 딱 정해가지고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저한테 주면서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이 해라는 거예요. 당신의 사정 난 상관없어. 나는 관심 없어.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시간이야. 안 그래 우리가 나중에 해야 돼. 그래서 전날 바로 그것도 하루 전날이 아니라 전날 밤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솔직히 인간적으로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이래저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계속 주도해 왔잖아요. 제가 잘 따라가 줬단 말이에요. 속이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었지만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렇게 남을 배려해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참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것도 새벽에
제가 만약에 그 문자를 못 봤다면 모르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지금 장비 다 들고 가서 우리 못한다 이랬다 보면 완전히 저는 더 화가 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냥 밤에 완전히 다른 날로 잡읍시다 여러분. 제가 준비가 안 됐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2분짜리 짧은 동영상에 그거 다 외워서 말하기 힘드니까 그냥 몇 줄만 이야기하시라고 그랬거든요. 나머지는 나레이션 하고 그 사람이 찍기 쉽게 읽는 거야 뭐 힘듭니까? 근데 읽는 데서도 많이 실수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나운서들을 왜 자꾸 실수합니까? 쉬운 것 같아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기는 쉽지만 그래서 제가 몇 줄만 당신이 말을 하세요. 그걸 제가 영상을 찍고 나머지는 나레이션으로 갑니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딱 들어가니까 실수를 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저한테 다 찍으란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딱 자기는 딱 정해놓은 거예요. 나 수업 들어가야 돼.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든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아주 말하자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 영상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정말 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하는 데서 스케줄 잡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줬잖아요. 굉장히 제가 무시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저는 계속 배려를 했건만 상대편에서는 계속해서 제가 일하기 힘들 정도로 나왔거든요. 정말 비협조적으로 나왔고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제 기분이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상대편은 잘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자기 스타일일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그런 식으로 살아왔으니까.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높은 지위에, 그러니까 보스든 무슨 장이든 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의 입장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막 시키는 거다. 지시만 하는 스타일이다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편이 어떤 감정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 그럼 얘가 안 하겠다고 밤에 연락이 왔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네. 그냥 제가 그냥 긴장을 풀었어요. 새벽에 한 6시 좀 넘어서 제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연락받았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연락을 남겼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캔슬했잖아요. 제가 완전히 막판에 캔슬했잖아요. 그거 참 이게 매너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제 시간을 완전히 뻥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랄까 제가 그래서 새벽에 연락을 남겼어요. 그러면 언제 다시 어느 날에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바로 또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 안 하면은 이게 3월달까지 넘어갈 것 같으니까 장기전으로 갈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다면서 오늘 하자는 거예요. 다시 9시 15분까지 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긴장 풀고 있는데 원래처럼 계획한 대로 같으면 제가 어젯밤에 푹 자고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일찍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씻고 준비하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젯밤에 문자 와가지고 캔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또 안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또 뭐 이렇게 또 늦게까지 있다가 또 오늘 새벽에 문자를 보낸 거거든요. 갑자기 제가 무슨 민방위 훈련도 아니고 또 막 챙겨서 가야 했어요. 만약에 제가 아예 그 사람의 변덕에 따라서 그냥 어제
짐이라도 안 챙겨놨었으면 오늘 아침에 얼마나 제가 슈퍼하고 바빴겠었는지.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는데 스트레스 막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것이 많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데 이렇게 막 판에 가서 자꾸 바꾸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쓸데없는 시간 낭비와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오늘 갔어요. 그냥 가면서 정말 제 마음이 준비가 필요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좀 준비해 주세요. 이 사람 계속 저를 정말 불쾌하게 만들고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만나는 게 좀 반갑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이 하는 작업도 좀 상대편에 대한 이 나쁜 감정 때문에 이 작업이 긍정적인 느낌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갔을 때 자기가 주도하고 막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은 내가 얼마나 힘들까. 게다가 주어진 시간도 너무 짧은데 최악의 조건에서 제가 영상을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 만났을 때 인상 구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감정은. 그러니까 상대편이 저를 막 무시하고 계속 막 자기 마음대로 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감정이 조금이라도 나타날까봐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달라고,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축복하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라 하시니까 비방하는 자로서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로서 정말 축복하라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는 말씀에 의거해서 제가 믿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 축복해 주세요. 계속 하나님 이렇게 이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됐던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 다 하나님 다 내려놓고 제가 축복하게 결정합니다. 이 사람을 축복하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하고 계속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또 찬양을 들으면서 갔어요. 제 마음을 정리를 하고 준비하고 감정적으로 안 만나려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9시에 다른 수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중국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사람은 9시 5분이라 하지만 누군가가 있겠지 생각하고 가면은 제가 장비를 특히나 조명 같은 경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소프트 박스가 있는데 이걸 마이크 대 있잖아요. 그처럼 이걸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 조명을 올리고 그게 전구도 끼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소프트박스에 가스를 세워야 돼요. 소켓에다가 그 소켓과 가스 사이에 이게 살이 있거든요. 우산살이 있잖아요. 이 살을 끼워야 되는데 이 과정이 조금 불편해요. 쉽지 않아요. 시간이 좀 들어요. 근데 그거 하고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는 9시 15분부터 10시까지 45분 동안 바로 찍어야 되는 거야. 바로 찍어도 실수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짧아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제가 셋업하는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시간 없어요. 그 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찍 갔습니다. 한 45분 정도 일찍 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올라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져 있어요. 물론 제가 일찍 온 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차로 내려와서 그 가스 이 좁은 차 안에서 제가 겨우겨우 끼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조금 일찍 오셨냐고. 와서 좀 제가 셋업할 수 있도록 좀 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연락이 없어요. 계속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복도에 가서 기다리라니까 추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아직도 기침 타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가까워오고 있었어요. 한 9시 5분 전쯤 돼서 제가 한번 올라가 봤어요. 짐을 옮겨놔야 될 것 같아서 짐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웬걸
불이 켜져 있어요. 그 사이에 온 거예요. 근데 제 문자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침튀기면서 무슨 비즈니스 관련된 미팅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팅하다 보니까 자기가 문자를 못 받겠죠. 그까지 좋은데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지금 바로 찍읍시다 이라는 거예요. 물론 한 10분 전인가 그랬어요. 약속 시간 10분 전. 그 제가 멍 때렸어요. 계속 자기 중심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입장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셋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완전 무시하고 그냥 같이 찍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영화를 찍으면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조명 기사가 있고 또 마이크 붙잡고 있는 사람 있고 막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전부 다 제가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줄여가 30분 셋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과정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찍어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떠나니까 바로 찍읍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 말을 해야 했어요. 이 영상 찍는 거 밴딩 머신, 그 자판기에 돈 넣으면 딱 이게 뭔가 이게 그 버튼 누르면 스위치 누르면 탁 바로 튀어나오는 그런 시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거 설치해야 되고 하는데 시간이 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랄까 제 말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9시 15분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막 그런 거예요. 제가 저 여기 일찍 왔어요. 8시 반에 왔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서 불이 꺼져 있어서 아까부터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자 보냈는데 그러면 자기가 미안하다고 못 받았다고 미팅하고 있으면 못 받았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자기 입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말 제가 뚜껑이 막 열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해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막 급하게 이제 10분 남았잖아요. 급하게 제가 막 셋업하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자기가 이제 손님 보내놓고 자기 책상에 앉는 거예요. 책상 어디 앉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상에 앉더라고요. 여기 앉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초스피드하게 제가 사상 최초로 이렇게 빨리 동영상 촬영 끝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제가 계속 기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그러니까 너무 일을 함께 하기가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많이 오면서 천사를 먼저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모든 게 스무스하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카메라 삼각대 세우고 조명 2개 그거 시간 엄청 걸리는데 초스피드하게 하고 있는 중에 자기는 앞에서 제가 뭘 부탁했냐면 다른 거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기본적인 거. 당신 오늘 말할 거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그거 연습하고 있으라 했는데 연습을 아예 안 했대요. 제가 딱 가서 찍으려고 하니까 이제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글을 그냥 종이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것쯤 해야 되지 읽으면 안 된다.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배짱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 걱정도 없이 이렇게 찍는 거. 이거 동영상 찍는 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필요하니까 한 잔 카피 해주세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잘 말하고 있는지 제가 보고 있어야 되고 실수하면 제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카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놨더라고.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제가 부탁한 거 하나도 한 게 없어. 그래서 제가 딱 가서 이제 촬영하기 일보 직전에 카피를 해가지고 근데 또 거기서 더 한 건 뭐냐면은 제가 얼마나 챌린지를 겪었는지 오늘 기가 막혔어요. 진짜 참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느꼈습니다. 뭐냐면 사실상 이거는 이 동영상은 저의 사장님이 부탁한 거거든요. 저희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정해진 자기의 간증이지만, 자기의 체험담이지만, 그거를, 읽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거를 동영상을 찍을 것인지, 자기가 먼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세랍하는데 지금 바쁜데, 어느 거 찍을 건지 말해줘요. 이런 거예요. 앞서가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저것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나 지도 앞에서 찍을래요. 이 배경 마음에 안 들어. 저 배경 할래. 이런 거예요. 제가 무슨 신입니까? 이거 전부 다 한꺼번에 다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한순간 1초 사이에 기도하잖아요. 여기저기 사람들만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참 신이니까. 근데 인간은 어렵잖아요, 그게. 근데 저한테 막 이걸 막판에 이걸 다 해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이게 10분 안에 제가 셋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셋업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앵글로 찍을 건가, 그렇죠? 어디에서 조명을 비출 건가, 이것도 맞춰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전혀 저한테 그런 시간을 안 줬잖아요. 그런 시간도 여유를 안 줬어요. 급하게 막 서두르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배경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한테 이것저것 주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자가 감독한테 뭘 찍을 것인지 그걸 저한테 막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런 중에 지금 당신이 준비해야 될 거는 이거 읽는 거 좀 연습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나 따라 이게 막 이렇게 그냥 읽는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책 읽듯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듯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자기가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미리 내가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냐, 연습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1시간 반 적어도 줘야 된다고 했는데 당신 나한테 45분밖에 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가 미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저한테 막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제가 야단을 막 맞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야단 맞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데 저한테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뚜껑이 막 열리려고 막 하는데 지금 뚜껑이 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막 이게 빨리 번개불에 콩 튀우는 시간을 줬으니까 콩 튀워야 되잖아요. 어쨌든 뻥을 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순간에 뭐 이런 게 있나 싶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진짜 일단은 일을 진행해 가야 돼서 말을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해봤자 제가 얻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욕을 먹으니까 저한테 막 야단을 치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황당했지만 막 설치를 했어요. 설치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도를 넣어서 딱 일을 진행해 가는데, 그 9시 수업 이미 들어간 수업이 있어서 제가 수업을 찍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지금 제가 이게 중국어 수업에 들어가서 영상을 잠시 찍고 올 동안에 연습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들어가서 그 수업을 잠시 찍고 와서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촬영을 들어가는데 자기 외모만 신경 쓴 거예요. 내 머리 어쩌고 저쩌고.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달하는 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그거 좀 신경 쓰시라고.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촬영에 들어가는데 진짜 그때 시간을 보니까 9시 45분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걸린 거죠. 제가 일찍 갔을 때 이 사람이 저를 조금이라도 배려했었으면 제가 45분이 일찍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충분한 시간 제가 셋업을 할 수 있었어요. 분주하지 않게 하고 막 급하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저는 기다릴 대로 기다리고 갑자기 급하게 10분 동안에 셋업이 안 되잖아요. 자기도 준비도 안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9시 45분에 시작했어요. 그럼 저는 15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15분 동안에 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정말 기적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잠시 동안에 그 자기랑 그 사람이 동영상 찍는 그 부분 제가 한 3마디를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한 문장 보고 찍고 한 문장 보고 찍고 쉬운 거죠. 자기가 안 외워도 되고. 그 과정에 몇 번이나 실수를 했어요. 계속 실수해가지고 다시 찍고 그렇게 할 거를 제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자기는 자신만만하게 실수 안 하고 잘 할 것처럼 딱 제한된 시간을 줘서 제가 일하기 힘들게 그렇게 찍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나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 그걸 이제 곧 수업 시작하니까 가서 한 5분 남겨두고 빈 교실이 하나 있었어. 거기에 제가 들어가라 했어요. 가서 거기서 이제 녹음할 겁니다. 하고서 자리를 잡고 녹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15분 만에 번개치기를 다 한 거예요. 다 하고 자기 학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수업에 들어가고 저는 나머지 그 학원 내부를 찍었어요. 아주 작은 데라서 교실이 3개밖에 안 돼요. 찍을 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뭔가를 건져야 되니까 그 찍으면서 갑자기 수업하는데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내가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프랜차이즈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 학원에 대한 이 사업이 얼마나 좋은가 당신도 한번 브랜치를 내봐라 이걸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찍으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자기는 그거 생각이 났는지 수업하다가 딱 나와서 당신 내가 필요하냐고 그런 거예요. 제가 좀 뻥 뛰었어요. 제가 수업 중에 나와줄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보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를 이렇게 찍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냥 제가 수업하는 거 좀 찍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2시간 반 정도 제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찍을 거 찍고 제가 출발을 했어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처음 촬영하는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셋업을 급하게 하면서 이제 촬영 들어가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불평을 하는데 저한테 당신은 정말 같이 작업하기 힘든 사람이네요.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때 냄비 뚜껑이 열리듯이 물 끓을 때 탁 뜨게 열려다가 탁 닫았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진짜. 계속해서 제 나름대로 배려한 거는 온데간데 없고 계속 진짜로.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기 전에 제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힘들게 해놓고는 저한테 오히려 막 이렇게 일하기 힘든 사람이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려니 하고 제가 일은 마쳤습니다. 감정적인 표시를 안 하고 감정을 내려놓고 일했어요. 안 그랬으면 부동산 같으면 때려치워라! 이라고 갔을 거예요. 나 안 할래!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뚜껑이 여러 번 열리니까. 그랬는데, 제가 떠날 때, 그러니까, 비즈니스 카드를 주면서,
제가 찍을 건 다 찍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가볼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참 잘했어요. 제가 칭찬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인내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알기는 알더군요. 자,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과의 동영상 작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하고 그랬었는데 그야말로 훈련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참 여러 종류의 인간들이 있구나. 좀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인가. 인간들의 이기적인 모습 다시 봐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에 대한 조금치의 배려나 관심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고객이었다면 그 학원에 등록하려는 고객이었다면 그죠? 학생이거나 학부형이거나 그 사람이 저를 그렇게 대했을까? 안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오고 싶은 시간에 맞춰서 막 자기가 배려해 주려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영업이 잘 되고 수입이 되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근데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된다 생각하면 자기 어떻게든 제가 어떻게 생각해도 자기 학원에 대한 광고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어떻든.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못 보는 거죠? 남의 광고에 내가 일부러 도와주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당장에 내 눈에 내한테 무슨 이득이 안 되면 내가 봤을 때 내가 관심사가 아니야. 그러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하기로 해놓고는 하루 전날 탁 취소해버리는 거야. 나 준비 안 됐어 이러면서. 다시 오늘 하자. 안 그러면 3월달까지 밀려질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뭐 준비가 안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확실합니까? 준비됐습니까? 그럼 전화 맞춰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거짓말도 스스럼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남을 생각한 사람들은 미리미리 그 사람에게 뭐랄까 정보를 미리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 아니면 몇 시간 전에 오늘 이날 만나기로 한 거 기억나요? 그때 만나요.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좀 배려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자기도 괜히 갔다가 펑크 안 나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상대편한테 이렇게 상대편의 기억을 살려주는 거 그리고 뭔가 상대편 거 맞춰주는 거 나한테 무슨 수입이 없고 나한테 무슨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남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그런 마음 우리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수록 우리 인간들은 갈수록 이렇게 욕심이 많아지고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악해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들이 악합니까? 근데 우리는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보세요. 이럴 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성이, 우리의 양심이. 그러니까 돈하고 관계된 거, 나의 이익과 관계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숨어있는 인성이 드러납니다. 우리 평상시에 모르고 있던 거. 또 자기들은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그런 상황에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똑같이 겪어봐야 합니다. 남한테 무시함을 당하고 자기가 어려운 일 당해봐야 내가 정말 남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냥 뭐 약속 막 바꾸고 이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대편을 멸시하는 겁니다. 상대편을 무시하는 거고. 저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바꾸고 이런 거는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말고 이와 같이 자꾸만 바꾸는 거, 자기 혼자 계산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자기 뜻대로 막 바꾸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도 없으면서 상대편에 대한 조금치 배려가 없는 거예요. 상대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입장, 저 사람의 상황, 그 사람들의 처지 돌아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생각에 가득 차서, 내 욕심에 가득 차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는 내가 희생을 치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손해 안 보겠다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첫째, 내 중심인 거예요. 네.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나의 이득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간과 모든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 이기적인 사고방식. 이런 이기심은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본성이 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것이 당연한 거야. 이건 인간의 본능이야.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죄성입니다, 죄성. 이거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 자신을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는 거,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 못하는 동물들도요,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요, 이 동물들이 오히려 정말 더 인간보다 의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인간들은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심을 하나님께서 버리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돌아오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참된 인간의 살아가야 될 모범이 되십니다. 욕심 없는, 이기심 없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부터 왔는데 내 혼자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욕심 부리며 이기적인 생각으로 죄를 지으며 살다가 그 심판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이 없어요. 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천국에도 갈 수 없어요. 천국에 착한 일 하면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만국 우리 생각이고,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이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원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서 계속 죄짓지 않습니까? 계속 내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짓밟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상처 입히고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죄는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죄는 분명한 그게 대한 결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양심이 찔림을 주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도 오래되면 무뎌져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다 갔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 안 받을 기회, 또한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 왜냐면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짓고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이 세상은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막 끌고 가려 하잖아요. 그럼 죄와 자꾸 싸워야 돼요. 죄를 거부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은 무엇이 죄인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예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네가 살아남는 거야. 그럽니다, 여러분. 양심을 버리게 하고 이기적으로 살게 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 그렇게 살면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가 어디 가냐면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교만한 자예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자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계속 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 이게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물론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살게 합니다. 성공이 이유고 목적인 그런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서로를 짓밟고 서로를 멸시하고 미워하고 다투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세상 가운데 악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신은 죄를 짓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영어로 하시면 어글리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난 이만큼 이루는 사람이야. 이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생각하는 거예요. 전화기 용량이 끊어져서 디지털 카메라로 찍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저런 사람처럼 남을 짓밟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제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진짜는 제가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세상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는 굉장히 괜찮은 삶이라 생각해요. 옆에 사람들하고 막 견주어 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에요. 우리는 악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 보기 때문에 딱 비교해서 더 나은 삶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착한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착각했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제 안에 이렇게 많은 더러운 것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기심 있고, 내 안에 욕심 있고, 내 안에 남을 쉽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있고, 내 안에 정말 뭐랄까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우리 평상시에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깊이 있는 내 속에 깊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막한 악함이 있어요. 근데 이 악함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이 악함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 이렇게 신을 찾아가는 종교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선한 행위를 행해서 선한 행위로 그분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는 제한적인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죄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렇게 죄성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인간들 정말 대하면 정말 솔직히 짜증나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정말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십니다. 일종의 이런 사람들은 나무 막대기와 같은 거예요. 회초리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나는 평상시에 그걸 못 봐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일종의 투영하는 거잖아요.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악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왜냐하면 찔림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이런 인간들을 쓰십니다. 우리에게 회초리와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런 악한 성품들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봐라, 얼마나 추악하냐. 너도 그런 사람이다. 너의 그런 추악한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주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를 가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기 원하세요. 정말 죄 없는 그분, 어린 양 같은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속에 이렇게 더러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곁으로 감추고, 그죠? 나의 성공으로, 나의 제한적인 선행으로 내 자신을 포장하고 나는 괜찮은 존재야 라고 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나는 내 선한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난 지옥은 안 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더러움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정말 우리가 치유받고 용서함받고 새로움을 입어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겸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결정해야 돼요. 매 순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휩쓸리지 않고 물들지 않고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지금 계속 내 마음을 흐트려 놓고 정말 화가 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한 거 모르고 상대편한테 덮어씌우잖아요. 그럴 때 억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하면 싸움이 납니다. 그 사람을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나를 해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결정할 때 내가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하기를 결정하고 내 감정대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기를 결정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정말 사랑하기 결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움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되잖아요. 죄를 한번 지으면 그게 대한 대가가 굉장히 큰데, 근데 그 죄를 짓지 않길 결정할 때 그 사람은 승리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오늘 뚜껑이 몇 번 열릴 뻔 했지만 사실 며칠째 이 사람과 계속 막 불쾌한 일을 당했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화를 버럭 냈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낼 수 있죠. 당연히 그 사람이 계속해서 저를 막 짓밟았으니까. 근데 화를 빵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당신 지금 아무것도 지금 준비도 안 하고 나를 보기 왔다 갔다 해라 하면서 나를 막 지금 무시했잖아. 이거 하지 맙시다 하고 때려치울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럼 나는 속은 시원하겠죠? 근데 지나고 나면 1시간도 안 돼서 제 마음은 막 괴로울 겁니다, 분명히.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았으면 됐을 텐데. 제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고 나면 항상 우린 그러잖아요. 그 순간적으로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가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바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정말 딱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참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방에서 우겨삼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그럴 때 그러니까 억울하긴 일을 당하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랄까, 하나님 방법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뚜껑 열리는 순간을 매 순간 참고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제가 그것을 지나갔어요. 넘어갔더니 일 끝나고 나니까요,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아, 이게 바로 승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승리. 그러니까 우리가 짓밟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짓밟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그 순간을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아까 상했던 감정 있잖아요. 화났던 감정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제 마음에 남는 게 없어요. 앙금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화를 내고 막 인간적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제 마음에는 무거운 게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굉장히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지나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